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경선이 다 끝나고 윤석열 후보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죠. 내년 대선은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둘의 싸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가 31.2%를 기록했습니다. 즉,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0% 이상이나 나게 된 거죠. 물론 이런 효과 자체가 경선이 막 끝나고 난 뒤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원팀이라고 하면서 선대위까지 꾸려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상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라고 하는 무당층이 15% 가까이나 차지했는데 이 15%가 그런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논란이죠. 대장동 개발의 핵심 키맨이라고 하는 4명 중에서 김만배, 남욱, 유동규 벌써 3명이나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가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그런 지금 내용을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동규의 핸드폰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유동규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유동규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휴대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휴대폰을 던질 이유도 없겠죠. 뭔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으니까 휴대폰을 버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의 복심이 유동규에게 압수수색 직전에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유동규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전달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고언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버렸다라고 한다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가 우리한테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던져줬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지도 않은 압수수색 당시의 유동규의 행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던 것인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가 이혼 문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사용했던 화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약을 먹었다고 해요. 즉,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를 대신 전달해가지고 얘기해줬던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재명이 얘기했던 압수수색 당시의 유동규의 행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이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되지도 않았던 그 내용을 그렇게나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국감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했던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서 봤다라고 얘기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죠. 상식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동규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동시에 지시한 내용을 이재명한테 전달해줬다, 이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이미 유동규가 압수수색 직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당시에 정책실장을 맡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유동규 일당과 이재명 후보를 연결시켜줬던 사람,
바로 정진상 씨입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와 정진상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정진상이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글쎄요,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진상이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또 한 가지는 압수수색 현장에 이재명의 측근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겠죠. 이미 언론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 거론된 사람이 김난중, 김용, 김현진 세 사람인데 모두 이재명의 최측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동규와 통화한 적이 없다,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놀랍게도 그때 당시 유동규와 통화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줬던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복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은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에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 이후에 봉합을 받을 정도로 열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찢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유동규가 압수수색 직전에 했던 통화의 주인공, 그리고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이 그 핸드폰을 확보하고 있고 포렌식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나오면 누군지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장동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진위가 밝혀짐에 따라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점차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지지율로 밀리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한마디로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위기에 빠진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나락에 빠뜨리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고민정 씨죠. 고민정 의원은 최근에 선대위에서 상황실장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상황실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중책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안책까지 짜야 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고민정이 맡은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그 얘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민정이 상황실장을 맡는다고 말이 안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고민정 의원의 모습이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 그때였습니다. 아니 그때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별명을 안고서 박영선 캠프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고민정 의원 아닙니까?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고민정 의원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제는 또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위해 가지고 상황실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글쎄요, 너무나 당당하게 저렇게 재등장을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민정 의원이 뭔가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일까요?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고민정 의원이 선대위 출정식 영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보니 감동이 덜한데 현장은 훨씬 더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냐. 본인도 그걸 아실 텐데 이 어려운 선거에서 모두를 전부 다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장의 마음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 의원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한마디로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제일 처음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닮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거 몰라도 괜찮다라고 치자고요. 그냥 고민정 의원 보고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 되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겠다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산골 어르신들까지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고 한다면 이재명 뽑지 말라고 발에 피가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설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이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거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기사를 공유했어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당국에서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 나올 수 있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이재명의 정책을 누가 옹호하고 나선 겁니까? 조국이 지금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참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조국의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있습니다. 교수님과 우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긋나게 됐을까요? 누가 봐도 교수님을 지켰던 건 우리고 누가 봐도 교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건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조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먹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가가지고 발 뻗고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고민정원이 윤석열 후보를 대놓고 비판하면서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교육, 외교, 경제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면서 왜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부의 신념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직을 내려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서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참 저는 저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민정 본인 스스로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스스로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법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웃긴 일이라고 한다면 고민정원 본인 스스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언론의 전문 분야니까 언론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앵무새처럼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소신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앵무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이재명의 앵무새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가 되겠다, 이거를 지금 다짐하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를 보고서 배신의 아이콘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기 모습부터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돌아봤다라 그래서 직을 내려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끝까지 대선 때까지 활약은 또 해주셔야죠.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렸던 거에 이어가지고 이재명 호소인이다 라고 불릴 때까지 열심히 또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재명 호소인으로서 열심히 엑스맨 역할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